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국내 최대의 게임 전시회인 G스타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주요 게임 회사들이 업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회심의 전략들을 선보였는데 기업금융부 김학성 기자가 그 현장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G스타 먼저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전시회인 G스타 2023이 지난 19일까지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G스타는 42개국 1,037개사가 참여해 총 3,328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네. 일반 관객들이 신작을 시연해 볼 수 있는 BTC관과 기업 고객을 연결하는 BTB관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요. G스타 조직위원회는 올해 G스타에 총 19만 7천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24만 명 넘게 다녀간 지난 2019년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관객이 몰린 겁니다. 인기 게임들의 시연에는 2시간 이상 대기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나흘 동안 20만 명이면 하루 평균으로 잡으면 5만 명씩이니까 이제 네. 행사 자체는 꽤 흥행했다고 보이는데 이 최근 게임업계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임사들의 실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NC소프트와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사 중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약 7,1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넘게 감소한 건데요. 거의 절반 반토막 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면 활동 정상화로 게임 이용률이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가 위축된 탓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달 발간한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게임 이용률은 62.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1%포인트 줄었을 뿐 아니라 거의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 G스타 이 행사를 찾았을 사람들이라면 게임을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들일 텐데 게임 유저들이 게임할 시간에 게임을 안 하고 이렇게 대거 행사장에 방문한 것만 봐도 뭐 이용률이 떨어질만 합니다. 그 방금 게임 회사들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주가에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영업이익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NC소프트의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2021년 한때 100만 원을 넘었던 NC소프트 주가는 오늘 25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한때는 21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2년여 만에 주가가 거의 4분의 1로 떨어졌는데요. 올해에만도 40% 내렸습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 W 등 주력 게임의 매출이 빠르게 감소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7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넷마블과 이익이 크게 줄어든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도 올해 초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 게임사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게임 회사들이 이번 행사에서 반전 전략을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G스타에 참가한 게임사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이들 게임사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장르와 플랫폼 다각화입니다. 모바일 MMORPG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캐주얼, 슈팅, 스포츠 등 장르를 다양화했습니다. 또 콘솔 출시작도 늘렸습니다. 먼저 8년 만에 G스타에 복귀한 NC소프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리니지를 필두로 한 MMORPG 명가인데요. 올해 G스타에서 신작 3종의 시연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 세 작품 중 MMORPG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연작 중 하나인 LLL은 오픈 월드 슈팅 장르의 게임입니다. 네. 파괴된 서울과 10세기 비잔티움 제국 등 광활한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두 작품인 배틀크러쉬는 난투형 대전 액션, 프로젝트 BSS는 블레이드 앤 소울의 세계관을 새롭게 해석한 수집형 RPG입니다. 특히 배틀크러쉬는 NC소프트가 닌텐도 플랫폼으로 선보이는 첫 작품이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는 G스타가 개막한 지난 16일 자사 부스를 찾았는데요. 네. 여기서 김 대표는 MMORPG가 아닌 새로 도전하는 장르로 플레이어들을 만나러 왔다면서 플레이어가 원하는 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개발도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현장에 말씀해 주신 이 신작 게임들을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출품한 신작들은 각 게임사별로 다 시연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놔서 관람객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그럼 게임도 해보신 겁니까? 저도 실제로 해본 게임도 있고 안 해본 게임도 있는데 다 해보지는 못했고요. 몇 개 해본 게임 중에서 좀 특이하게 소개해 줄 만한 게임도 있었습니까? 네, 저는 크래프톤의 인조이라는 게임이 되게 특이했다고 느꼈는데요. 네. 일렉트로닉 아츠, 미국의 게임사인 일렉트로닉 아츠가 만든 스포츠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다들 그 특이한 그 시그니처 사운드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 그 회사에서 만든 게임 중 심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게임 세상의 한 인간이 되어서 그 인생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크래프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그런 슈팅 게임으로 사실 유명한데 네. 이번에 인조이라는 그런 심즈와 비슷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시험 부스에 등장시켜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모았습니다. 특히 또 심즈와 다른 점은 심즈는 약간 좀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래픽, 그러니까 실사 그래픽과는 약간 다른 풍의 그래픽이라면 네. 인조이는 언리얼 엔진 5를 차용해서 정말 고품질 그래픽, 그리고 동양인들의 얼굴도 정말 그럴듯하게 구현한 그런 고품질의 그래픽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NC 소프트 전략은 들어봤고 다른 게임사들 전략은 어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장르 다각화 외에도 또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서브컬처라고 하죠. 이런 게임도 시연 부스에 등장했습니다. 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에서 데미스 리본이라는 게임을 시연했는데요. 한편의 애니메이션 같은 스토리에 3D 카툰 렌더링으로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요소를 강조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또 넷마블은 7개의 대조의 오리진이라는 신작도 함께 시연 부스에 내놨는데요. PC와 모바일, 콘솔까지 가능한 모든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2년 연속으로 지스타 메인 스폰서로 참가한 위메이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판타스틱 4 베이스볼 이렇게 두 종류의 신작을 공개했는데요. 네. 판타스틱 4 베이스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야구 게임입니다. 실사형 그래픽을 통해서 세계 주요 프로야구 리그에 속한 선수들과 함께 실제 경기를 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또 스마일게이트 RPG는 글로벌 흥행작인 로스트 아크의 모바일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아마 이 게임이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서 장사진을 이뤘던 신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게임사들이 장르와 플랫폼 다각화에 나선 이유는 최대한 다양한 취향의 소비자들을 다시금 게임 속 세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국내 게임사들이 집중했던 장르인 MMORPG의 경우 게이머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은 진입 장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라이트 유저들까지 염두에 두고 다양한 장르로 라인업을 확대해 실적 회복을 노리는 겁니다. 네, 이제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그 전시회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 비즈니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대상 전시장은 좀 어떻게 다르게 꾸며졌습니까? 네, 요즘 인공지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정말 없다고 또 느꼈습니다. 네. 올해 지스타 BTB 전시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AI 오디오 기업인 슈퍼톤의 부스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올해 초 하이브가 인수한 슈퍼톤은 프로젝트 스크린 플레이와 시프트 두 가지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프로젝트 스크린 플레이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TTS 기술에 기반한 AI 음성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게임 제작자는 다양한 캐릭터의 목소리를 직접 성우와 함께 녹음하는 것 없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AI의 텍스트뿐 아니라 감성 정보를 함께 학습시켜서 기계가 읽는 듯한 어색함을 제거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서비스인 프로젝트 시프트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AI가 실시간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음성 변환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 0.02초 때까지 낮춰서 자연스러운 음성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체험해보니 마치 헬륨 가스를 들이마시고 말을 할 때처럼 제 목소리가 즉시 캐릭터의 목소리로 바뀌어 출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하는 게이머들의 보이스 챗이나 아티스트의 공연, 발표자들의 강연 이런 곳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오디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스토리 구상과 캐릭터 디자인도 이제 AI가 도와줍니다. 네. 지스타는 매년 전시관과 별도로
게임업계 리더들의 연설로 채워지는 컨퍼런스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연구를 이끄는 하정우 센터장이 기조 연설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 센터장은 연설에서 생성형 AI의 발전에 힘입어 게임 제작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게임과 관련한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한 AI가 스토리나 캐릭터 디자인의 초안을 제시해서 개발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나아가 AI는 이를 구현하는 코딩까지도 직접 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하 센터장은 AI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구라면서 AI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게임 업계도 어떻게 변화를 줄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게임 업계가 지금 있는 불황의 골을 하루빨리 탈출해야 할 텐데요. 업계 전망,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국내 게임사들이 올해 실적 바닥을 찍고 내년에는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장르와 플랫폼을 다각화한 신작들이 성과를 낼 거란 전망 때문인데요. 올해 매출 2조 원대 붕괴가 예상되는 NC소프트는 내년에 다시 2조 원대를 회복하고 넷마블도 3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이 점쳐집니다. 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장르와 플랫폼 다각화까지 국내 게임사들이 변곡점에 놓였습니다. 라이엇 게임즈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한국 대표를 지낸 오진호 비트크래프트 벤처스 파트너는 지난 17일 지스타 컨퍼런스 강연에서 플레이어 중심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게임사들이 그들의 고객인 플레이어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최근 우리 게임업계가 잠시 잊고 있던 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플레이어 중심주의를 되새긴 게임업계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